예. 자, 06페이지, 06,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 12페이지 2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2차 방정식이 나와 있는데요. 두 근이 모두 -1과 1 사이에 있다. 근이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다. 이거 무슨 개념입니까? 근의 분리 되겠죠. 자, 근의 분리 중에서도 얘는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 상황이다.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했죠. 자, 근의 분리 문제는 선생님이 어떻게 푸는 거라고 가르쳤습니까? 근의 분리는 그림을 그린 후 D-2a분의 B FA 이 녀석의 부호를 따지는 겁니다 라고 했죠. 그래서 그림 그릴 거예요. 아래로 볼록입니까? 위로 볼록입니까? 아래로 볼록인 그림이 나오겠죠. X축, Y는 0 해서 X축 그렸죠. 그런데 여기에 보이는 이 근과 근에 대한 정보가 모두 -1과 1 사이에 있다라고 했으므로 이쪽에 -1, 이쪽에 1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번 보도록 하자. 판별식 D 구해야 되는데 1차니 계수가 2의 배수네 4분의 D 공식을 써도 되겠죠. 자, 4분의 D의 부호는 0보다 당연히 실근이니까 커도 되지만 중분이 나올 수도 있죠. 그러므로 같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 풀면 n-1의 제곱 마이너스 2의 n-1은 0 이상이다 라는 식이 나오네요. 결국 우리 요 녀석 한번 보고 막바로 해볼까? 우리는 요 녀석을 m에 관한 2차 부등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2차 부등식의 해법 1. 인수분해. 얘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되죠. 선생님이 전개해서 계산하려고 딱 봤더니 공통인수로 뭐가 보여? n-1, n-1 이게 보여요. 그래서 공통인수 n-1 걷어내면 n-1 2 요거 계산하면 -3이라고 막바로 쓸 수 있겠네요. 자, 0 이상이다 이런 그림이 나오므로 m은 1 이하거나 혹은 m은 3 이상이다 요렇게 정리를 해 놓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우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엔 대칭축의 위치 공부하셔야 되겠죠? 자, 대칭축의 위치는 뭐와 뭐 사이에 있다? -1과 1 사이에 있다. 그래, -2a분의 b -2a분의 b 요렇게 적었어요. 자, 적어놓고 보니까 2 약분되고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꿔서 2분의 n-1 이렇게 나왔는데 이 녀석이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다라고 나오네요. 양변의 몇을 곱한다? 2. 그래서 -2, n-1 그리고 2. 양변에 뭔 짓을 한다? 2를 더한다. 그래서 m은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라는 요런 답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요. FA 구하셔야겠죠? 여기서는 뭐하고 뭘 구해야 돼? -1은 0보다 크다. and F1은 0보다 작다. 위에 있는데? X축 위에 있는데? 크다. 예, X축 위에 있으면 크다. 예, X축 위에 있으면 무조건 크다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fx에 해당이 되는 식이 요만큼의 식이 fx죠. 그러므로 x 자리에 -2를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넘어와서 해볼게요. 요 녀석 풀어볼 거예요. -1 대입하면 2, -1 대입하면 플러스 2에 n-1 플러스 n-1이라는 식이 나왔는데 얘가 0보다 크다예요. 결국 3m-1은 0보다 크다. 3m은 1보다 크다. m은 3분의 1보다 크다. 이런 거 하나 나왔고요. and f1 구할 겁니다. x자리에 1 대입하면 2 마이너스 2배의 n-1 더하기 n-1은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서 계산하면 -m 플러스 4에서 6배니까
플러스 3은 0보다 크다. 결국 m은요 3보다 작다라고 나오네요. 자, AND이므로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m의 범위 구하면 3분의 1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다라고 나오네요. 자,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요 3개의 범위를 구했어요. 이렇게 빨간 범위도 하나 구하고 노란 범위도 하나 구하고 이렇게 파란 범위도 하나 구했습니다. 자, 요 3개의 범위는 AND로 만족한다, OR로 만족한다, AND로 만족한다. 자, 이런 거 문제 3개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 구하려면 뭔 짓 하는 게 제일 유리해? 수직성 그림. 그래서 수직성 그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하, 3 이상, 그리고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다. 그리고 3분의 1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다라고 나와서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영역을 찾아봤더니 바로 이 부분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 답입니다. m은 3분의 1보다 크고 1 이하야. 이렇게 답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근해분리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우리는 딱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문제를 딱 보고 오, 근이 뭐와 뭐 사이에 있어? 뭐보다 커? 뭐보다 작아? 이런 말 나오면 근해분리구나. 근해분리는 어떻게 푼다? 다시 한번 시작. 근해분리는 그림을 그린 후 D 마이너스 2A분의 B FA 이렇게 구하면 된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근해분리 끝났어요. 자, 됐죠? 예. 그러면 드디어 이제 13페이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13페이지. 예. 자. 공육 2차함수와 2차 방정식 13페이지 첫 번째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x에 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 중 적어도 하나가 양수이기 위한 실수 a의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자, 이 문제에서 난이도를 좀 만들어내는 표현이 있지. 어떤 표현이 보입니까? 어떤 표현이 좀 난이도를 만들어내고 있다? 적어도. 예, 적어도라는 말이요. 난이도를 만들어내는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에요. 자, 위로 화살표 빼서 이렇게 적어놓도록 하자. 상당히 여러 가지 경우를 나타내는 말이다. 상당히 여러 가지 경우를 나타내는 말이다. 상당히 여러 가지 경우를 나타내는 말이다. 라고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상당히 여러 가지 경우를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적어도 라는 말 나오면 접근을요 전체 빼기 부정으로 합니다 라는 얘기를 많이 써요. 맞습니까? 전체 빼기 부정으로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도대체 얼마나 많은 경우를 나타내는지 한번 보도록 하자. 자, 두 근 중 적어도 하나가 양수이기 위한이라고 나왔어요. 오, 근이 양수라는 말이 나오면 얘는요 실근의 부호와 관련된 개념이죠. 맞습니까? 근데 실근의 부호는 기준이 뭐야? 0이야, 0. 맞아요. 즉 근이 0보다 클 수도 있고 0보다 작을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고. 맞습니까?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예, 오직 하나가 양수이기 위한이라는 말에 전체 경우를 선생님이 수학적으로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와, 두 군 다 양수 나오는 경우? 가능하겠다. 그런데 이 경우만 있나?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0인 경우도 있을 거고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인 경우도 있겠지. 맞습니까? 자, 그리고 또 두 군이 어떤 경우도 있겠습니까? 0인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도 있어요? 0과 음수인 경우도 있겠지. 맞아요. 그래서 양수를 기준으로 양, 영, 0을 기준으로 0을 기준으로 양영이니까 0, 그죠? 0, 0, 0 들어갈 때 양, 영, 다 나왔죠. 이제 음수 기준으로 보면 음수, 양수, 음수, 영 이제 뭐가 빠져있는 상태다?
음수, 음수가 빠져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총 몇 개의 경우가 전체 경우에 존재한다? 6개가 존재하는데 저게 적어도 하나가 양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만큼의 경우이기 위한 실수 A 값의 범위를 요구하고 있지. 맞습니까? 자, 요 녀석은 선생님이 식으로 정리하자면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 요 경우를 구한다라는 것은 두군이 판별식 D를 만약에 기준으로 한다면 얘는 서로 다른 부호의 근이니까 얘하고는 좀 상황이 다른 상태죠? 자, 요 경우엔 판별식 D가 0보다 커도 되고 같아도 되죠. 그리고 또 뭘 만족시켜야 돼? 실근의 부호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0보다 무조건 클 거예요. 그리고 알파, 베타는 0보다 클 수도 있지만 0일 수도 있다. 라는 녀석과 또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O와 양수, 음수 이렇게 나왔으므로 알파, 베타는 0보다 작다라는 요 두 가지 경우를 만약에 내가 직접 푼다면요. 얘하고 얘 두 가지 경우를 구해줘야 될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어때? 부정에 해당되는 요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요 부분을 계산을 한다면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요. 양수, 음수가 없지. 맞아? 그러므로 판별식 D는 0보다 전부 다 크거나 같다에서 통일이 될 거고. 그죠? 왜? 실근이어야 돼? 중근이 나올 수도 있어. 이런 표현이니까. 두 번째, 알파 플러스 베타는 0보다 작을 수도 있지만 00일 수도 있으니까 같을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알파 베타는 0보다 클 수도 있지만 같을 수도 있다라고 딱 몇 개만 계산해 주면 된다. 요거 한 덩어리의 개념만 계산해 주면 돼요. 즉 가능성은 세 덩어리가 있는데 요 두 덩어리짜리를 묻고 있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문제를 풀 수 있다? 전체 경우에서 요거 하나만 구해서 빼도 상관이 없고 요 경우엔 어때요? 전체 경우에서 요거 빼는 것도 귀찮아. 그냥 이거 따로따로 구할래. 이렇게 접근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풀래? 전체에서 얘 하나를 빼버릴까? 저거 두 개를 따로따로 구할까? 하고 싶은 대로 하자. 전체 빼기 부정해요? 네, 전체 빼기 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X에 관한 2차 방정식의 두 분 중 적어도 하나가 양수이기 위한 실수 A 값의 범위는 이라고 했는데 전체 경우는 이 전체를 다 말하지. 이 전체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근이 실근이다 라는 거예요. 양수인지 영인지 음수인지 모르지만 실근인 경우, 즉 판별식 D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전체의 경우예요.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판별식 D는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전체의 경우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판별식 D 쓰려고 했더니 1창의 개수가 2의 배수네 4분의 D 공식 쓰면 되겠구나. B-의 제곱 마이너스 A, C 얘가 0 이상이다 라고 나와서 결국 이 식은요 4A 플러스 12는 0 이상, 4A는 마이너스 12 이상, A는 마이너스 3 이상 이라는 이와 같은 값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 부정 부분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정은 요거 3개를 AND로 만족해야 되죠. 우선 4분의 D는 0 이상이어야 돼. 이거 노가다 할 필요 없지? 내가 위에서 다 구해놨어. 그러므로 A는 마이너스 3 이상이어야 되는구나. 두 번째, 알파 플러스 베타 자리에 뭐가 보입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자리에 뭐 보여요? 저기 봐. 식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 자리에 2A 보이죠? 얘가 0 이하다. 즉 A는 0 이하다 라고 나왔어요. 자, 이제 알파 베타는 0 이상이다 만족해야 돼요. 알파 베타 자리에는 뭐가 보이고 있습니까? A의 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12 요런 게 보이네요. 2차 부등식의 법 1 인수분해 2 근의 공식 3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 얘는 뭐가 되겠다? 인수분해 뭐 되겠습니까? 6이 마이너스 요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A 마이너스 6 A 플러스 2는
0 이상이므로 a는 마이너스 2 이하 혹은 a는 6 이상이라고 나왔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이는 빨간 범위, 여기에 보이는 파란 범위, 여기에 보이는 하얀색 범위를 어떻게 만족해야 된다? AND로 만족해야 한다. 자, 그래서 우리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직선 그림 그릴 거예요. 우선 마이너스 3, 2, 3, 0, 2 이하, 그리고 마이너스 2 이하, 그리고 6 이상.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영역을 찾았더니 바로 요 영역 나오네요. 자, 어떤 영역입니까? 불러볼까? 시작. A는 마이너스 3 이상, 마이너스 2 이하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전체 빼기 부정해보자. 전체는요, 수직선 그림으로 그리면 마이너스 3 이상 요런 그림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요,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2까지를 쏙 빼버리래. 그러면 남은 영역은 요 영역만 남겠네. 그러므로 A의 범위는 뭐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보다 크다. 등호 들어가면 안 돼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얘가 답이 되는 거예요. 전체에서 부정하셔도 되고요. 이 경우에는 그냥 요거 풀고 요거 풀어도 별로 상관없어요. 비슷비슷합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으니까 네.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은 뭐야? 적어도 얘가 모든 난이도를 다 결정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으니까 예,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넘어가서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자. 포물선이 직선과 두 점에서 만나고 직선 위에 1,2 사이에 있을 때 예. 자, 이 문제도요, 굉장히 흥미로운 문제고요. 이 문제 자체를 좀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개념의 아이디어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보자. 자, 저기 포물선이 있습니다. 아래로 볼록인 포물선입니까? 위로 볼록인 포물선입니까? 아래로 볼록인 이렇게 생긴 포물선이 있어요. 자, 여기 직선이 있대요. 기울기가 1인 직선이니까 45도 경사를 가지고 이와 같은 직선이 있는데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고 이 직선 위에요 1,2 라는 점이 있는데 이 두 교점 사이에 있을 때 A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라는 이와 같은 문제가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선생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요, 내가 이런 그림엔 별로 익숙치 않아요. 나는 뭐에 익숙하냐면 이런 그림에 익숙해요. 뭡니까? 근의 분리로 해석할 수 있어요. 두 근이 한 근은 1보다 작고 한 근은 1보다 커 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변할 수 있지? 이하. 선생님이요, 그래프하고요 방정식 사이의 관계를 논할 때 이항에도 x값의 좌표에는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했던 기억나시죠? 이항으로 작업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여기에 있는 이 식은요,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3과 y는 x 플러스 1이라는 두 그래프의 관계였어요. 그리고 요 녀석의 근이라는 것은요, 결국 x의 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3은 x 플러스 1이라는 요 방정식의 두 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1차가 갑자기 y는 0이 됐다는 얘기는 여기에 있던 x 플러스 1을 어떻게 해준 거야? 이항해 버린 거야. 맞나요? 그래서 식을요, 이항을 해서 x의 제곱 마이너스 ax 넘어가면 마이너스의 a 플러스 1x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1 넘어가면 플러스 2는 0이라고 나온 것이 이 포물선 그래프와 관련된 방정식이 될 거다예요. 즉 우리는 이 문제를 갑자기 어떻게 바꿔버린 거다?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x 플러스 2와 y는 0이라는 식으로 이항을 통해서 바꿔버린 것이다. 어쨌든 그런 건 다 중요하지 않고 결국 중요한 건 뭐다?
근의 분리만 남게 됐다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걸로는 해석하기 까다로웠는데 이렇게 바꿔놓고 봤더니 이 개념이 무슨 개념이 됐다? 근의 분리가 됐다라는 요 아이디어, 요렇게 바꿀 수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그럼 이제 근의 분리로 풀어야지. 근의 분리는 어떻게 푸는데 얘기해보자. 시작! 근의 분리는 그림을 그린 후 D-A분의 B FA라고 푸는 거죠. 그림은 이미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 2차 방정식을 가지고 D-A분의 B FA 이 작업을 할 겁니다. 자, 첫 번째 판별시키는 그런 거 할 필요 없네? 왜? 얘는 1을 중심으로 한근은 1보다 크고 한근은 1보다 작으니까 뭐만 만족하면 돼? 세 번째 조건인 경계점에서의 y값의 부호인 fa만 만족하면 돼요. 우린 결국 뭐만 구하면 된다? f1이 0보다 작다. 그리고 여기에서 fx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 항에서 만들어진 바로 요 식이죠? 그러므로 x 자리에 1 대입합니다. 1 마이너스 a 플러스 1 플러스 2는 0보다 작다. 그러므로 플러스 1 마이너스 1 사라지면 마이너스 a 넘어가서 요렇게 되네요. 자, 결국 a는 뭐보다 크다? 2보다 크다라는 답이 나오겠습니다. 쉽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근의 분리로 바꾼다라는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근의 부호와 근의 분리를 완성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다요. 자, 이제요. 최대 최소 문제 우리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에요. 얘는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과 똑같아. 자, x가 실수일 때 얘 y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자, y랑 곧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랑 같으니까 x가 실수일 때 2차식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문제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죠. 자, 최대 최소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2차식의 최대 최소는 실수 조건 2차식의 최대 최소는 어떻게 푼다?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이에요. 되겠습니까? 자, 세 번만 읽으면 암기하자. 실수 조건 2차식의 최대 최소는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 이렇게 시작. 실수 조건 2차식의 최대 최소는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 한 번 더. 실수 조건 2차식의 최대 최소는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 마지막. 실수 조건 2차식의 최대 최소는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 왜? 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선생님이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하랬으니까 이거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하려면 항상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할 때는 2차와 1차를 가지고 작업하는 거죠. x의 제곱 마이너스 x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2의 절반 1 1의 제곱 1이 와야 돼요. 어머, 그럼 4에서 여기 1 줬다 쳐. 남는 건 3. 그래서 결국 얘는요. x-1의 제곱 플러스 3이라는 이런 식이 됐어요. 자, 실수 조건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실수의 제곱은 항상 0 이상만 나온다라는 특징이 있죠. 두 번만 읽자. 시작. 실수의 제곱은 0 이상. 실수의 제곱은 0 이상. 그런데 x가 실수야. 그럼 x-1도 실수지. 결국 얘는 실수의 제곱이 돼서 0 이상인 값이 나오겠네. 3에다가 어떤 0 이상인 값을 더했는데 최소값을 만들어야 돼. 그러면 이 값이 뭐가 되면 최소값이 나오겠어? 0. 그죠? 제일 작은 수가 0이니까. 그래서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의 최소값은 몇 되겠습니까? x가 1일 때 최소값은 몇이다? 3이다. 이런 식으로 답을 내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되셨죠? 자, 아래 있는 내용도 똑같아요. 중학교 때 우리가 봤던 내용. 딱 봤더니 뭐가 보입니까? 실수 조건. 뭐가 보입니까? 2차식. 뭐가 보입니까? 최대값. 어떻게 푼다?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 그래서 y는 마이너스 앞에 빼야죠. x의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의 절반은 2의 제곱은 4. 어머, 생판 없던 마이너스 4가 생겼으니까 플러스 4 해주고 원래 있던 마이너스 1 적어줘야지. 그랬더니 y는 마이너스에 x-2의 제곱 플러스 3이 되네요. 자, 얘가 0 이상인 수였는데 마이너스를 붙였어. 그럼 뭐가 돼요? 0 이하가 되겠지. 그런데 우리는 이 값의 최대값 구해야 돼. 5, 3에다가 얘는요 0 혹은 음수가 되는 수야. 맞나? 그럼 얘를 최대로 만들고 싶으면 얘가 0이 돼야 돼? 음수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와 0이 되려면 x자리에 뭘 대입하면 참 좋겠다? 2. 이때 최대값은 몇이 나온다? 3이다. 이런 식으로 푸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그 밑에 문제가 하나 나와 있어요. 제목은 이중으로 걸려있는 최대 최소 문제. 참고로 중학교 3학년 2학기의 모든 교재에 다 실려있는 유형입니다. 우리도 풀었었어요? 풀어보십시오. 정답을 내신 분은 답을 외쳐주십시오. A가 몇일 때 최대값 몇? 이렇게. A가 1일 때 최대값 12라고 나왔네요. 자, 우리와 같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차함수의 최소값을 스몰 m이라고 할 때 m의 최대값과 그때의 상수 a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자, m의 최대값을 구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이 최소값 m을 먼저 구해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봤더니 네, 이게 중학교 교재에서 선생님이 문제를 데리고 왔더니 고등학교에서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면 이제 큰일 나는데 뭐 이차 함수니까 얘 실수 전제 조건 깔려 있다고 이제 생각하도록 합시다. 예, 함수니까 그렇죠. 허수가 나올 수는 없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문제 보도록 하자. 자, 최소값 구하려고 합니다. 무엇에? 2차식의 최소값. 어떻게 작업해야 돼요?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 그래서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할 거예요. x제곱 플러스 6ax. 6a의 절반은 3a. 3a 1을 제곱하면 9a의 제곱. 어머, 생판 없던 9a의 제곱이 갑자기 생겼으니까 마이너스 9a의 제곱 해주고 원래 있던 플러스 18a 플러스 3을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결국 y는 x 플러스 3a의 전체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9a의 제곱 플러스 18a 플러스 3이라는 식이 나왔는데 요 값의 최소값 구하고 싶어요. 얘가 0 이상인 수지. 그럼 최소가 되려면 얘는 0이 돼야 돼? 0보다 큰 수가 돼야 돼? 0. 그래서 x가 몇일 때? 마이너스 3a일 때. 최소값 m은 몇이 되겠다? 마이너스 9a의 제곱 플러스 18a 플러스 3이 된다 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단계. 그런데 바로 이 m은 마이너스 9a의 제곱 플러스 18a 플러스 3이라는 요 식의 최대값 구하래요. 마찬가지로 얘 몇 차식입니까? 2차식. 2차식의 최대 최소 문제는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 그래서 우리는요, 얘를 마이너스 9 앞으로 빼서 다시 완전 제곱식으로 바꿀 거예요. 18이 되려면 9이 18이니까 마이너스 2a. 2의 절반 1, 1의 제곱 1 써주시고요. 생판 없던 마이너스 9가 생겼으니까 플러스 9에다가 원래 있던 플러스 3 해주시면 되겠죠.
결국 m은 마이너스 9에 a-1의 제곱 플러스 12가 됐어요. 내가 최대값 구하고 싶은데 얘는 0이 되거나 혹은 음수가 돼. 최대값 구하고 싶은데 그럼 얘 뭐가 돼야 돼? 당연히 0이 돼야겠죠? 0이 되려면 a가 몇이어야 돼요? 1. 이때 최대값은 몇이 되겠습니까? 12. 이런 식으로 최대 최소 문제는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